2025년 5월 21일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AFC 본머스가 맞붙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 4위에 위치하며 홈 경기에서 강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반면 본머스는 리그 10위에 있는 상태로 지난 2024년 11월 맞대결에서 이례적으로 시티를 꺾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시즌 막바지의 순위 싸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36경기에서 19승 8무 9패를 기록하며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 4-2-4 포메이션을 도입하여 중앙 미드필더를 활용한 높은 점유율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에를링 홀란드의 부재 속에서 오마르 마무시는 공격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케빈 더 브라위너는 여전히 창의적인 플레이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시티는 창의력 부족으로 기대 득점 XG이 다소 하락했지만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면 수비의 느린 스피드와 페널티 박스 내 결정력 감소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AFC 본머스는 현재 14승 11무 11패로 리그 10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중앙 압박과 빠른 역습을 강조하는 4-4-2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클라위버트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심리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수비 조직력이 강점이며 최근 몇 경기에서는 볼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인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불안과 상대팀 중원 장악에 대한 대응력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양 팀은 최근 5년간 총 8번 맞대결하여 맨체스터 시티가 6승을 기록하며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머스는 지난 2024년 경기에서 시티를 상대로 귀중한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평균 볼 점유율이 높은 반면 본머스는 효과적인 역습 전술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본머스의 클라위버트와 세메뇨는 측면 돌파로 시티의 수비를 흔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홈 경기에서의 강세와 본머스의 원정 경기 득점력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통한 경기 주도권 장악이 필수적이며 빠른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머스는 꾸준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습 기회를 노리면서 클라위버트와 세멘요의 돌파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시티는 홈 경기 승리 확률이 높지만 본머스의 조직력 있는 수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맨체스터 시티의 2-1 승리를 예상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AFC 본머스의 이번 대결은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홈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이어가며 상위권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본머스는 안정적인 원정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양팀 모두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시즌 막판 순위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종전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시즌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합입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중위권 순위를 확고히 하려 하고 울버햄튼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현재 리그 12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3승 4무 3패라는 다소 기복 있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전술적 핵심은 올리버 글래스너 감독이 활용하는 1-3-2-5 포메이션으로 중원 통제를 통해 빠른 역습을 시도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시즌 중반기 이후 폭발적인 득점 감각을 보인 장 필리프 마테타가 있으며 에베레치 에제의 창조적인 플레이메이킹이 빛납니다. 그러나 최근 뉴캐슬 원정에서의 대패와 수비 불안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홈 경기에서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며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점은 강점이나 최근 홈 경기 무승 행진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시즌 초반 고전을 겪었으나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 부임 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13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7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강등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팀의 공격은 마트스 쿠냐와 요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의 득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안 아이트누리의 측면 돌파가 공격의 다양성을 더합니다. 페레이라 감독의 전술은 미드블록 압축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비에 있어 실점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는 3승 1무로 울버햄튼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상대에게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팰리스의 장 필리프 마테타가 울버햄튼의 약한 중앙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며 에베레치 에제와 레이안 아이트누리 간의 개인 대결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울버햄튼은 새로운 감독 체제 아래 첫 맞대결인 만큼 기존 상대 전적의 틀을 깨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홈에서 높은 조직력과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테타와 에제의 공격적인 전개는 울버햄튼 수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페레이라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팰리스의 높은 수비 라인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트스 쿠냐의 빠른 역습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팰리스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팰리스의 공격력이 울버햄튼의 수비보다 우세하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울버햄튼이 역습에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올릴 경우 무승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의 홈 강세와 울버햄튼의 최근 상승세가 충돌하는 매치업으로 팰리스가 조직력과 개인 기량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페레이라 감독의 전략적 변수를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종전에서 승리를 목표로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일 것이며 팬들은 고양된 템포와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교토 상가와 세레소 오사카는 J1 리그 18라운드에서 교토에 위치한 니시쿄고쿠 경기장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이 각각 상위권과 중위권에 위치해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토는 이번 시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승점을 쌓아가고 있고 세레소는 최근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경기는 양 팀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교토 상가는 이번 시즌 3위에 올라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긍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라파엘 엘리아스가 있으며 그는 이번 시즌 8골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사야 오쿠가와 또한 공격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는 수비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전환 공격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비에서 약간의 허점을 보이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현재 리그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로는 라파엘 라타우가 있으며 그는 현재 6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타 키타노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레소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5승 2무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수비적인 불안정함이 종종 발목을 잡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교토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5번의 대결에서 교토가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유의 빠른 전환 공격을 통해 세레소의 수비 허점을 공략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세레소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도 교토의 공격진이 세레소의 수비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교토 상가가 홈 경기라는 이점과 더불어 최근 안정적인 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라파엘 엘리아스와 마사야 오쿠가와의 조합은 현재로서는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듀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들의 활약 여부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세레소 오사카는 안정적이지 못한 수비와 중원에서의 부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결과는 교토의 2-1 승리가 예상되며 이는 교토의 공격진이 세레소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토 상가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를 통해 리그 선두권 유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어려운 원정길에 올랐지만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로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누가 먼저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어 득점에 성공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일본 J리그컵에서 카탈레 도야마와 아비스파 후쿠오카가 토야마 경기장에서 맞붙습니다.
카탈레 도야마는 홈 경기에 2점을 살려 상승세 전환을 노리고 있으며 아비스파 후쿠오카는 최근의 불안정한 경기력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에게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카탈레 도야마는 현재 J2 리그에서 15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3승 6무 7패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3골을 기록 중인 우스이 쇼세이가 있으며 팀의 전술은 주로 수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근 경기에서 오이타 트리니타와의 1-1 무승부와 V바렌 나가사키의 1-D로 패한 것은 이러한 약점을 잘 보여줍니다. 홈 경기에서의 성과는 혼재되어 있으나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비스파 후쿠오카는 J1 리그에서 1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승 4무 7패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미키 토모야와 나심 벤 칼리파가 있으며 각각 헬골씩을 기록 중입니다. 팀 전술은 주로 강력한 수비와 역습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상대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승부가 엇갈리며 일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 아비스파 후쿠오카가 카탈레 도야마를 상대로 6경기 중 4승을 거두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아비스파 후쿠오카가 승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양팀 간의 매치업에서는 아비스파 후쿠오카의 강한 수비와 카탈레 도야마의 공격력 약점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전망은 양팀의 현재 상황과 역대 전적을 고려할 때 아비스파 후쿠오카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탈레 도야마는 홈 경기의 2점을 극대화하여 반전을 기대하겠지만 아비스파 후쿠오카의 견고한 수비와 역습 전략이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경기는 저득점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스코어는 아비스파 후쿠오카의 1-0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만 카탈레 도야마가 상대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카탈레 도야마와 아비스파 후쿠오카의 대결은 전략적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의 절실함과 원정팀의 견고함이 맞붙는 이번 경기는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만 아비스파 후쿠오카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게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1일 J리그컵에서 니가타 알비렉스와 도쿄 베르디가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니가타의 홈구장인 덴카 빅스완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양팀 모두 리그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니가타는 리그에서 강등권으로 떨어져 있어 승리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희망하며 도쿄 베르디 역시 중위권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순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번 경기는 컵 대회로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니가타 알비렉스는 현재 J1 리그 19위에 머물러 있으며 16경기 동안 단 2승만을 기록하는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어 팬들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미드필더 모토키 하세카와가 최근 몇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니가타는 4-2-2-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 수비수의 오버래핑을 통한 공격 가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수 마이클 제임스 피츠제럴드의 불안정한 수비력으로 인해 수비에 구멍이 많은 상황입니다. 도쿄 베르디는 J1 리그 15위에 오르며 니가타보다 약간 우세한 위치에 있습니다. 5승 5무 7패로 불안정한 성적을 기록 중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유다이 키무라가 공격의 핵심으로 최근 니가타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도쿄 베르디는 전통적인 포지셔널 플레이와 측면 돌파를 강조하는 전술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특히 경기당 평균 12.3회 측면 돌파 시도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 효율성과 수비 안정성 모두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 팀은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니가타가 3승, 도쿄 베르디가 2승, 무승부가 5번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D2 무승부로 종료되었으며 두 팀 모두 상대방의 수비 허점을 공략하는 데 능했습니다. 니가타는 홈에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도쿄 베르디의 상승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경기는 각 팀의 전술적 대응과 수비 조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니가타 알비렉스는 홈에서 강등권 탈출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비 불안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반면 도쿄 베르디는 수비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측면 돌파를 통해 니가타의 측면 수비를 흔드는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경기 초반 니가타의 적극적인 압박이 성공한다면 선제골을 기대할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도쿄 베르디의 조율된 역습과 체력 우위를 통해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측 점수는 도쿄 베르디의 2-1 승리로 예상되며 이는 그들이 중원에서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합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홈 2점을 살리려는 니가타 알비렉스와 원정에서 기세를 이어가려는 도쿄 베르디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각 팀의 전술적 취약점과 세트피스 활용 여부가 승부를 가를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겹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쿄 베르디의 원정 승리가 예상되지만 경기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주빌로 이와타와 간바 오사카가 맞붙는 이번 경기는 양 팀의 현재 리그에서의 위치와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대결입니다. 경기는 유력한 컵 대회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양 팀 모두 최근 변동성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어떤 팀이 주도권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히 간바 오사카는 J1 리그 소속으로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반면 이와타는 홈 2점과 조직력 있는 수비로 맞설 예정입니다. 주빌로 이와타는 J2 리그에서 6위를 기록 중이며 최근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와타의 전술은 주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측면 공격과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특징입니다. 마트스 비에이라와 켄 마스이 등의 공격진이 후반부 집중력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승리를 거두고 있어 수비 조직력과 홈팬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강도의 압박 상황에서 수비 실책이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바 오사카는 J1 리그 9위에 위치하며 최근 경기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 포야토스 감독의 지도 아래 4-3-3 포메이션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향하며 다카시 우사미와 이삼 제발리가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간바는 특히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 공격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네타 라비의 중원 장악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경기당 1.41 실점을 기록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이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간바 오사카가 2-1로 승리한 바 있으며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매치업은 간바의 측면 공격 대 이와타의 탄탄한 수비 구조가 중요한 대결 구도로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간바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과 이와타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맞물리며 치열한 전개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가 개인 기량과 전술적 다양성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빌로 이와타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홈팬들의 응원의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큽니다. 간바 오사카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나 이와타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고려할 때 간바 오사카가 2-1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초반 득점 여부가 경기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맞붙을 이번 경기는 작은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바 오사카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주빌로 이와타 역시 충분히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5월 21일 J1 리그 경기가 요코하마의 니산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가 빗셀 고베를 상대로 맞붙습니다. 요코하마는 현재 리그 최하위인 20위를 기록 중이며 홈 2점을 살려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빗셀 고베는 리그 6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로 전술적인 접근과 선수들의 기량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는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하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스티브 홀랜드 감독 체제에서 전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 포메이션은 3-4-3이지만 수비 조직력의 약화와 중원의 장악력 부족으로 인해 실점이 많습니다. 공격에는 앤더슨 로페스가 있지만 올 시즌 단 1골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 얀 마트스는 팀 내 최다 키 패스를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체력 저하로 경기 후반 교체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요코하마의 강점은 역사적으로 빗셀 고베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빗셀 고베는 15경기에서 7승 3무 5패로 리그 6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패로 비교적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오버래핑을 통해 크로스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 중입니다. 에릭과 다이주 사사키가 공격의 핵심으로 에릭은 이번 시즌 6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보유 중입니다. 빗셀 고베의 강점은 수비력으로 경기당 평균 실점이 0.93골로 리그 상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며 특히 코너킥에서의 득점률이 돋보입니다. 최근 5년간의 맞대결 기록에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는 빗셀 고베를 상대로 7승 4무 3패로 우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팀의 전력 변화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것입니다. 요코하마의 풀백들은 빗셀의 측면 공격수인 다이주 사사키와의 맞대결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빗셀 고베의 중앙 수비진은 앤더슨 로페스의 공중볼 경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 요코하마의 공격 패턴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빗셀 고베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수비적인 불안 요소와 공격력 부진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빗셀 고베는 세트피스에서의 강력한 전술과 측면 공격수들의 활약으로 요코하마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빗셀 고베의 에릭이 후반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며 측면 공격을 통해 요코하마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측 스코어는 요코하마, F마리노스 1-2 빗셀 고베로 빗셀이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요코하마 F마리노스는 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빗셀 고베는 안정적인 상위권 유지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팀의 폼과 전력을 감안할 때 빗셀 고베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요코하마 역시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를 통해 양팀 각자의 장단점을 확인하며 리그 중반 이후 운명을 가늠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J1 리그 제13절 경기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홈구장인 우반체 토도로키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가와사키와 우라와 레드즈의 맞대결은 양팀의 전술적 대결과 상반된 리그 순위로 인한 긴장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가와사키는 홈에서의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일 예정이며 우라와는 미드필더진 중심의 수비 조직력과 빠른 전환을 통해 이를 막을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전술적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현재 리그 9위에 위치하여 시즌 중반을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야마다, 신과 엘신유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기대 득점 XG 3.041과 2.788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4-4-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측면 백의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술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한 수비 불안 요소가 존재하여 오시마 료타와 제지우의 부상이 팀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측면 공간의 방어가 약점으로 지적되며 최근 세레소 오사카전에서는 측면 공격의 효율성을 입증하며 2-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라와 레드즈는 리그 4위에 올라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츠모토 타이시와 와타나베 료마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공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FC 도쿄전에서 마츠모토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역전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라와는 스코르자 감독 체제 아래 중앙 미드필더의 볼 배급을 중심으로 한 4-4-2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측면 수비의 불안 요소를 제외하면 수비 조직력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간바 오사카전에서는 측면 수비의 위치 선정 미숙으로 인해 패배를 경험하였으며 이후 수비 조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2승 2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의 성적은 뛰어납니다. 가와사키는 홈에서 열린 지난 경기에서 LC뉴의 활약으로 우라와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강력한 측면 공격력을 입증했습니다. 우라와는 J리그컵 예선전에서 가와사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도 양 팀은 각각의 전술적 강점을 활용하여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홈 경기장에서 측면 크로스를 통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야마다 신과 LC뉴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우라와 레드즈는 마츠모토 타이시와 와타나베 료마를 중심으로 한 중앙 미드필더진의 주도권 장악을 통해 경기를 풀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우라와는 후반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와사키 역시 후반전에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후반전 체력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양 팀은 각각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가와사키가 홈 이점과 공격 다양성을 살려 치일라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우라와 레드즈 간의 이번 맞대결은 양 팀의 전술적 대응과 체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홈 경기 2점을 가진 가와사키는 공격 다양성을 활용하여 우위를 점하고자 하며 우라와는 미드필더진을 중심으로 한 수비 조직력 강화로 맞설 것입니다. 이 같은 전력 분석을 바탕으로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